제가 그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검찰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포항시청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포항시청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때 당시에 기관장이 약 한 4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한 30분이 이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성경 공부를 아침에 새벽에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많은 분들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그 중에서 특히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계시던 김영길 총장님과 교분을 계속해서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은 이제 학교에 대한 커다란 그 꿈을 가지고 한동대학교로 내려와서 정말 크리스찬 학교로서 제대로 된 청년들을 배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했었고, 저는 사실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뭐 대단한 뜻을 가지고 있진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 거의 2004년도 초반쯤 해서 그때 포항에서 포항 성시화 운동이라고 하는 그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주 강사가 사랑의 교회를 심호하시던 오카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잠깐 기관장으로서 소회를 좀 밝혀라 해서 그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 그동안에 실패했던 얘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성공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신앙으로서는 실패하고 또 누구든지 저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신앙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뭐 잘 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 교회에서도 잘 하고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 정도지, 정말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지 실생활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를 아무도 얘기해 주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 개척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마음을 그냥 진솔하게 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워낙에 그 오카노 목사님이 바쁘신데도 잠깐 좀 미팅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갔더니 오 목사님께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세 가지 목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세 가지 목표 중에서 하나가 청년을 키워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워낙에 교회의 그 바운다리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청년 부분이 사실 그냥 n분의 1 정도로서밖에 활동을 못하게 되더라. 근데 앞으로의 이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청년인데, 우리가 이 청년들을 정말 바르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얘기했던 부분이 오 목사님도 동감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그러한 뜻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면은 당신께서 상당히 그 최대한도로 지원을 해주게, 한번 여러 가지의 구상을 좀 한번 해봐라 해서 제가 그때 용기를 많이 좀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마침 이제는 내가 내 인생에서의 그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검찰 생활로서도 상당히 많이 성공을 했지만은 바뀌어져야 될 때가 됐다 하는 것이 자꾸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2004년도에 이제 이 공직에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서울로 이제 와서 변호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변호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에 무슨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주시는 명령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구체화되지가 않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하나님이 결코 손해보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 경험에서 뭔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봤더니,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는데 대학교 때부터는 이제 실생활에 들어가면서
누구도 지원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내 혼자 마음대로 신앙을 가지고 움직였던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그때 만약에 정말 내가 존경하는 분이라든가 내가 정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라도 있었으면 내 인생이 신앙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면서 뭔가 바뀌어질 수 있었고, 그렇다면은 그 긴 시간의 방황보다는 조금 더 빨리 내 그 기준을 세워서 인생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조금 더 보람차게 생각을 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이 청년들한테 내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패했던 얘기들을 정확하게 들려주고, 또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때 옆에서 묵묵히 들어주고, 그 다음에 방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방향과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을 배치를 시켜주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막연하게 들면서 그게 좀 더 구체화시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멘토가 필요하다. 이 청년들은 뭔가 의욕과 모든 역할을 다 하고자 하는 준비는 되어 있는데, 그 청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옆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멘토들을 먼저 모아서 그분들한테 진솔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 청년들을 우리가 지원하거나 같이 합심해서 움직입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런 분의 어느 정도 사표가 될 수 있는 분이 누굴까 하는 생각이 있다. 김영일 총장님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래서 김영일 총장님께 저희 생각을 쭉 설명을 했더니, 김영일 총장이 반색을 하면서 마침 본인이 희망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학교 때까지는 정말로 자기가 대학생들을 꾸준히 케어를 해주면서 해왔는데,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 졸업생들이 어떤 스타일로 어떤 힘을 가지고 고생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하고, 그 다음에 자료에 피드백이 없었다. 과연 이들이 어떤 것을 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애로사항,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하고자 하는데, 그런 적은 씨앗이 된다면은 자기는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흔쾌히 청년의 뜰이라는 이 조그만 단체에 이사장을 맡기로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사장을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카노 목사님께서는 저희들이 이런 취지로 이제 하고자 합니다 했더니, 또 오카노 목사에서 반색을 하시면서 지금 모든 직책을 다 내려놔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물심양면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도와주마. 대신에 어떤 이사장직 역할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본인의 이름을 최대한도로 써라. 그래서 명예이사장으로 모셔가지고, 그래서 2005년도 6월 달에 이제 창립 예배를 사랑의 교회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태동이 돼서 많은 분들의 멘토님들이 모이시고, 그 다음에 많은 청년들을 이제 저희들이 멘티로 하면서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온 게 이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가 우리 변호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 때죠? 그때는 2000년이니까 49이었죠. 49, 와, 좋은 때네. 그때는 한참 때 우리였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저도 기억나는데, 네. 그때 이제 그 김 변호사께서 저한테 왔어요. 제가 그때 이제 사회연대은행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오셔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나도 사실은 이 사회연대은행이 정말 어렵게 시작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김 변호사 하려고 그러는 건 진짜 참
참 어렵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49살 때. 그렇죠. 저는 한 51세 그렇죠. 정도 그렇죠. 됐을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김 변호사님과 또 같이 섬기던 전태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같이 좀 만나자. 또 그 후에 이제 우리 옥한 목사님,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 목회자였고 또 사랑의 교회 출신이니까 또 청년 사역을 하니까 이런 분이 계신데 한번 좀 도와드려라, 청년 사역 한다고 그러니. 그래서 이제 만나 뵀는데 여러 가지 이제 좀 말씀하시는데 뭐 저는 너무 좋았고 반가웠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그 일들을 계획을 하시니까 너무 반가웠고 감사했고, 그러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는 돕겠다 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멘토링 하는 분들 초청해서 이제 뭐 세미나 여러 번 하고 그렇게 했었고, 더 결정적인 거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특수부 검찰 한 20여 년 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도와드리면 잡아갈 것 같은 그런데 우리 저 변호사님 인상도 좀 맞아요. 인상이 지금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좋아진 게 있었나? 그때 당시에 인상은 거의 조폭 수준의 검사예요. 조금은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도와드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관계를 하면서 해온 거죠. 가장 큰 열매는요, 여기 우리 이제 2대 이사장님으로 이종수 이사장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사장님이 이 청들 도우시면서 사위를 얻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따님과 우리 사위가 가장 좋은 열매고, 지금 손주가 어떻게 되세요? 손주가 둘이죠. 다 역시 청들의 열매죠. 청들의 활동을 하면서 두 청년이 이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고, 우리 청들의 5M 중에서 그 하나가 메리지인데 그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됐고, 그런 것이 개인적으로는 뭐 그게 청틀의 성과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큰 성과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원래 그 020 활동을 하면서 젊은이들하고 항상 활동을 해오면서 청틀에 깊이 관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보시기에 어떤 성과를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 청들의 이제 비전이 시올리을의 사랑을 배출하는 거다. 시올리을이라는 말이 참 재밌더라고요. 중요한 말들이 시올리을이 많아요. 사람이라는 말도 시올, 또 사랑한다는 말도 시올리을,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중요한 성령도 시올리을. 그런데 그 첫 번째로는 심령이 회복된다. 아까 우리 김은경 변호사님이 포항에 가셔가지고 심령이 변화되는 그 첫 경험을 한 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다고 봅니다. 많은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사실상 교회를 중심으로만 살다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 심령이 거의 죽거나 변질되거나 아주 그 위축되는 그 일들을 너무 많이 겪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령이 회복된다 하는 그 목표를 잘 설정한 거가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고, 근데 아무리 뭐 심령이 회복이 되어도 직장에서 요구하는 건 실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력이 배가 된다. 그때 그 두 번째 그 용어 개념, 그 얘기는 실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러지 않고 실력이 배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력 있는 그 멘토들 또를 만나서 그 대신에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멘토질 하는 멘토가 아니라
솔직하게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실패한 걸 나누고 하는 힘들었던 거, 네, 힘들었던 거 나누고 이런 면에서의 솔직한 대화를 하면서 아 그런 가운데 내가 어떻게 실력을 배가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잡은 거라든가. 근데 그것도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면에서 사회에서 또는 교회에서 저희 주변에서 신뢰를 받아서 봉사한다. 결국 우리가 그저 나 혼자 뭐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석세스의 정점에 서고 저는 그게 우리가 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사실상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올리을의 이 세 가지 시올리을 신령 회복,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실력 배가, 신뢰 봉사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잡아가는 거가 저는 제일 중요했다고 보고요. 또 그런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 뭐 5M을 통해 가지만 그동안 25회 그 다음에 멘토링 코리아를 또 순실대학에서 여러 번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한 번만 이벤트로 한 게 아니라 한 6개월 동안에 이 1대 2, 3, 5 이런 식으로 이제 멘토링을 6개월 정도 해주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구티비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멘토링 코리아를 쭉 해왔거든요. 그런 이제 이 멘토링 코리아와 5M 고일이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이제 사업이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좋은 멘토분들이 이렇게 네트워킹 된 거가 가장 큰 자산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또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이 여기저기 이제 많이 배출되어 나갔는데 이제 좀 더 이제 그것을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좀 편집하시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서 내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십시오. 글쎄 우리가 5M 그다음 멘토링 코리아가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한테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멘토링을 하면서 여러 저 청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는 젊은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이 됐었고 우리가 실패했거나 아니면 실패 과정에서 또는 어느 순간에 성공을 했던 그런 포인트들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됐을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딸도 멘토링 우리 청들의 멤버였었는데 거기서 이 사위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금 강릉에 살고 있는데 가보니까 그 둘이서 신앙 생활을 꽤 열심히 하고 있고 찬양대도 하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 어떤 청들의 어떤 그 역할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많이 이제 또 달라지고 저는 이제 주로 제가 익숙한 사역이라는 활동은 청년 도우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거였는데 청들의 경우는 교회 밖에서 그렇죠. 직장 속에서 일터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을 더 배출하고 돕고 네트워킹하고 위아래로 옆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방향으로 결국 가야 된다고 보는 중입니다. 결국 이제 교회 안에서의 우리들끼리의 리그 비슷하게 그 안에서 하는 것도 신앙을 성숙시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거기서 끝나죠. 적어도 그게 우리만으로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 끼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제하는 게 너무 많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힘들어하면서 거기서 해법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 것이
과연 우리가 파라초초의 개념으로 네,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나이 먹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인데, 전부 제가 나이가 좀 먹었지만 아직도 내가 어떻게 살까를 고민, 끊임없는 질문들이거든요. 네, 근데 청년의 시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강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혼자만의 어떤 그 생각으로 되어지지는 않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대화라든가 아니면 좀 더 경험을 했던 사람과의 어떤 대화, 이런 속에서 더 이게 성숙해져 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까 시옷님을 말씀하셨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5M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예를 들면은 미션이니 이런 어떤 신앙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이런 그 기독교 정신이 사회 속에서 같이 행할 때 어떤 생활로 같이 가져가야 되는가 하는 매니지먼트, 매니지 이런 사회와 관련된 것도 머니, 머니, 뭐니 해도 머니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틀 잡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청들이 이제 그동안 아까 그런 신령하고 이런 다 얘기했지만, 사실상 일반적인 일터의 삶, 일상의 삶 속에서의 이제 그 고민과 이걸 나누면서 멘토링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이른바 바이블 펴놓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십자가 밑에서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넘어서 가지고 아주 리얼리티가 있는 그 삶의 환경에서 이제 그 실패담을 나누고 또 격려받고 어떻게 했더니 그래도 좀 어려운 가운데 돌파하더라 하는 사례들을 듣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했던 것 같고, 좁은 의미의 교회 생활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 삶이 좀 터치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하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지만, 성경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총론의 개념이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살고 그렇죠. 어떤 영광을 어떻게 돌려야 되는 거냐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인 거에 대한 설명서, 해설서, 아니면 그걸 옆에서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터치를 안 하고 각자 알아서 하게 되니까 각자의 기준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게 그렇다면 그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게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자기가 흔들려 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표대를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주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강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실제 생활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를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청년들을 꾸준하게, 사실 제가 올해 청년사회 하는 것은 42년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청년들의 어떤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물론 근래에는 저도 청년들하고 직접 부닥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들 달라졌나 하는 것들을 많이 사실 느끼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관점에서 달라진 거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주축을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이제 시니어 입장에서 제가 볼 때 우리가 할 일은, 저는 이 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중요한 멤버들이 저 경력이 참여하고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들을 조금 더 만들어주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돈 모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에게 이 돈을 좀 많이 모아줘가지고 그들이 좀 서로 막 인터랙션 하면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펼쳐낼 수 있는,
또 그러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때거든요. 음. 우리가 주 대상으로 하는 거가 20대 중후반에서 30대 또는 40대 초반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바쁘고 힘들고 서바이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조금 더 뭐 승진이 더 어떤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또 뭐 가정이 있고 또는 싱글 라이프라고 하더라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그런 가운데 이제 만나도록 하고 또 선배하고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건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하여튼 꼰대질 안 하고 돈 모아다 주는 거 그런 여건 만들어주는 네. 거 그리고 좀 박수 쳐주는 거 그거가 아닐까 생각해요. 이 현대 사회의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가치관의 상실이에요. 가치관이 네. 아직 상실된 그런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회 구성원들이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그 중요한 가치 내지는 가족에서의 어떤 중요한 가치 어떤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교회 이런 모든 것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상실돼가고 있고 하는 그런 사회. 특별히 이게 청년과 관련 지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음이 틀림없죠, 네. 그죠? 그런 어떤 취업의 문제라든가 네. 교육도 그렇고 네. 결혼도 그렇고 특별히 주거 등등 해가지고 뭐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죠. 신앙의 사표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아니 이제 모든 면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방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어떤 현실적인 여건이 아주 이 사회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할 때인데 이제 이런 이 청년들에게 어떤 그 정말 참된 가치를 심어주고 또 그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네. 그 다음에 그 가치가 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생활 속에서 젖어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같이 논의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청들의 역할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제가 그 검찰에 있을 때 이 청소년 범죄를 담당했던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때 당시에도 뭐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기존 세대가 청소년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채찍만 주는 거지 당근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기존 세대와 청소년들이라면은 이 두 세대가 동시에 이 현실의 이 장소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다. 그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교류와 이해와 공감이 필요한데 그걸 일방적으로 주입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바꿔놨더니 상당히 사람들이 생각이 그게 맞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많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 청년들은 세대를 바꿔가면서도 각자의 필요성과 각자의 니즈는 다 틀리고 다양하게 점점 더 많아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기존 세대, 기존에 좀 더 많이 살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이해와 동감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을 존경까지는 안 하더라도 저런 삶도 있었구나 하는 거를 알게 하면서 서로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류가 없었던 부분들이 너무 강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뜰이야말로 어떤 면에서 보면 청년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서포트 해주는 그런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서로 교류와 동감과 이해가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그런 분들을 뭐 강단에 세우기도 하고 그러지만 대개는 이 성공주의 그 패러다임 속에서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여튼 그 뭐 롤 모델이
MBA다 해가지고들 많이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은 거기서 엄청난 괴리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실제 삶 속에서 대개는 이율론적으로 사는데 뭐 이른바 성공한 케이스예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롤 모델로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이제 이 청년들은 그건 아니다 하는 쪽에서 이제 엄청난 괴리감을 잘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리고 또 지금은 청년들이 우리가 이제 청년들을 시작했을 때하고는 정말 상황이 다르게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시대가 이렇게 됐다고 보는데 일을 잘하는 일잘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일터 환경이 너무 바뀌었기 때문에 프로페셔널이고 뭐 스펙이 좋다 하더라도 일을 못하는 그 시대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점점 그렇게 되면은 이미 거기 우리에 진입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이러한 그 일못들도 우리가 감안해가지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서가면서 옛날 방식으로 일자리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고 하는 일들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포트폴리오식으로 해서 인컴을 만들어 가는 삶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옛날처럼 한 직장에서 뭐 그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그 롤 모델들도 이제 우리가 좀 속에 연결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우리 이 사장님이 그런 쪽으로 지금 아마 하시는 IFK에서 이미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으로 다 이게 되기 때문에 로컬에 어떤 기회가 오잖아요, 사실상. 예. 미래가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것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떠세요? 네, 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특별히 청년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모든 일이 다 수도권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잖아요. 그렇죠. 수도권 인구가 50%가 넘고 젊은이들은 서울에 가야지 수도권으로 와야지 무슨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미래는 없거든요. 지금 지방 소멸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다행하게도 이런 지방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당히 창조적으로 뭔가를 꾸미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젊은이들을 지원하고 격려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필요한 경우에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저희들의 일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의 뜰과 지금 관련지어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뜰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뜰은 그냥 마당이나 들판이 아니고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렇죠. 뭔가 양지 바르고 뭔가 이렇게 따뜻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의 뜰이라는 그 뜰의 의미는 뭐냐면 이 청년들이 거기서 모여서 관심 있는 분야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청년들끼리 모여서 그런 어떤 심탄회하게 현재 청년들에게 챌린지가 되고 있는, 도전이 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그들의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떤 문제의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모자란 경우에 좀 더 경험이 있었던 좀 앞에 나갔던 세대들이 어떤 본인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이 일들을 도와주고 가이드를 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청년의 뜰이 이제 지금 굉장히 청년들에게 어려운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말씀하시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우리 기존 세대의 약간의 책임이랄까 그런 부분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신앙과 생활이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대부분이 사실 기존 세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 지금도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걸 치열하게 사회에서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실패하는 경우도 무지하게 많다. 이런 걸 진솔하게 청년들한테 얘기를 해서 북돋아 줘야지 청년들이 아, 그 양반도 나와 똑같은 과정을 지금 겪고 있구나.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팀을 짜가지고라도 뭔가 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야 되는. 그러니까 기존 세대에서는 진솔함이 가장 중요한 솔직하고. 네. 청년들은 그걸 그대로 스펀지로 빨아들여서 어떤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의 그 서로 간의 공감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제 했으면 하는 일들 가운데 이제 멘토링 코리아긴 한데 옛날 멘토링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멘토링 코리아 뭐 뉴 예를 들면 가칭 또는 5M 뉴 해서 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 일들을 우리가 과거의 노하우를 다시 이제 하되 이 일의 이제 주체는 역시 젊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금윤경 이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청들 살롱 해가지고 20대 중반에서 30대 40대 초에 젊은이들을 한 12명 정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같이 잘 어울리기도 하고 또 도와주려고 또 하고 그런 그 살롱 문화에 맞는 그 일을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가 살롱 A, B, C 이렇게 좀 나오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재밌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좀 듭니다. 또 온라인의 그렇죠, 그 온라인 역할, 그렇죠. 앞으로 사회 생활이 변하니까요. 네. 그 오프라인뿐만 아니고 온라인으로서 네. 우리가 여러 소통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된다면 저희들이 또 원하는 게 청년의들 하나의 단체가 우뚝 솟는 이런 거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각자의 역할에 맞는 이런 많은 단체들이 생기고 그 단체들이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큰 힘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정말 온라인 저건데 소위 말하는 이제 젊은이들이 이미 뭐 저희들보다는 훨씬 더 신인류, 이 포노 사피엔스에 젖어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청들도 지금 말씀하신 온라인 사역을 이제 미래형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는 신인류에게 맞는 그런 것으로 좀 풀어내야 될 고민이 숙제가 우리한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청년회들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이 청년의 뜰이라는 어떤 이 마당을 통해서 같이 활동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특히 크리스찬 청년으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까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그게 뭐 5M이든 멘토링이든 뭐 살롱이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항상 이렇게 보면은 그런 샘플 케이스가 문제입니다. 그 모델 이렇게 우리가 보통 뭐 젊은이들 좋아하는 셀럽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셀럽 얘기를 할 때 그 분야에서 어떤 성공한 거든가 어떤 이 목표를 이룬 그런 분들을 보면서 가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청년 리더를 양성하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쇼카 펠로우라는 게 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러한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크리스찬 청년으로서 하여튼 모범적인 삶을 살면서 어떤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크리스찬 청년 리더를 발굴해서 그들이 그 삶을 계속해서 살고 다른 사람들한테 적극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크리스찬 청년 리더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 그래서 첫 번째는 정리하면은 하여튼 모든 청년들이 이 청년의 뜰을 통해서 좀 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지혜를 획득하는 거,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청년의 리더를 발굴해서 그들을 좀 지원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향후 10년 동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컨대 향후 10년 동안에 우리가 그런 크리스찬 리더를 몇 분을 이렇게 발굴한다. 매년 뭐 한 분이라든가 매년 몇 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그런 활동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떤 프로젝트하고 좀 현장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영 프로페셔널들이 각각의 자기 전문 분야들 근데 그게 이들이 다 시간은 짜투리로 낼 수밖에 없고 근데 짜투리로 모으지만 그것을 잘 녹여낼 수 있는 그러면서 어떤 그런 현장을 조금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접근성이 좋은 그 역 근처에 어떤 낙후된 지역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주 모든 전공을 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 좀 팀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시간 나는 대로 와서 같이 하고 뭐 공연도 하고 뭐 공방도 하고 또 청년 저것도 하고 또는 뭐 그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돕기도 하고 하는 일단은 저는 좀 그런 어떤 현장을 우리가 좀 갖거나 찾으면 제가 볼 때 세상에 널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교육 방법이 1:1 멘토링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세미나도 필요하고 부스자도 필요하긴 한데 그걸 현장에서 함께 좀 풀어낼 콜라보 할 수 있는 그런 콜라보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그렇게 하다 보니 좋은 멘토 만났어 또 좋은 친구들 만났어 또 좋은 뭐 배우자도 만났어 그러면서 좋은 기여하는 저는 우리 이사장님은 이런 거에 투자할 의욕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예. 또 우리 변호사님은 그런 면에서 법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전문인들도 많이 있고 또 뭐 사업가들도 우리가 다 저하고 그래서 뭔가가 향후 한 10년 동안에 저는 그런 프로젝트 현장과 팀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네. 뭐 저도 뭐 동감이고요. 네. 우선은 신앙의 그 기준으로 본다면 신앙의 기준이 각자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정도의 그 범위가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과 그 다음에 그 관계되는 서적이라든가 또 토론을 통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한번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뭔가의 확실한 자기 소명을 좀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찾으면은 그 의미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를 정말로 만들어 나가는 그 만들어 나가면서 본인이 이제 자기 적성에 맞는 거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창조적인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직장이나 창업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의 자기의 그 창조적인 부분을 꺼낼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한번 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15년 전에 이제 그 청년리더를 만들었는데 이제 15년이 됐더니 이제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농담처럼 우리가 이제 중년의 뜰이 돼버려가지고 또는 노인의 뜰 우리가 이제 계속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방향은 지금 현재 20대, 30대 네. 또는 아무리 뭐 해도 한 40대에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뭔가를 만들어내 가는데 그들의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서포팅 해주는 역할. 그거를 이제 조직적으로는 서포팅하는 역할을 만들어주고 이들이 정말 마음껏 그 안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실패해도 다시 또 일어날 수 있고 또 아니면은 성공했을 때 아 나 이렇게 성공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 그게 이제 우리 청년들의 향후 역할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5년은 우리가 이제 뭐 멘토링이나 아니면 그 5M 액티비티를 통해서 그런 어떤 기틀을 마련했다. 기틀이 좀 길었어요. 15년이면 조금 너무 긴감이 있긴 한데 어쨌든 기틀을 마련했다고 하면은 향후 이제 2030년까지의 10년은 뭔가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이제 좀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청년들이 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희망을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청년의 뜰 그러니까 그 일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사실은 아까 뭐 실패해도 제가 사실은 실패해도 괜찮아 펀드를 하나 만들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런 펀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너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실패하면 다음에 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딛고 일어나서 뭔가 할 때에 그에 대해서 뭔가 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우리 청년의 뜰이 됐으면 좋겠고 이 사례가 좀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사실은 아까 오카노 목사님 우리 김영길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이 이사장을 맡은 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그분들보다 영빨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분인데 조금 잘하는 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조금 해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저는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프랙티컬하게 사례를 만드는 사례를 만들고 그 사례를 통해서 청년들이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좋네요. 좋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펀드를 청년들한테 정말 만들 수 있다면 주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본인들이 이제 반성하고 대안까지 만들어서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세대가 컨설팅을 해주고 그래서 이들이 단 한 명이라도 계속 성공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뭔가 희망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니까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펀드 한번 아니 이스라엘의 요지마 펀드 이제 큰 펀드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정신으로 되어지니까 너무 그러니까 뭐 사실 청년들이야 이 도전이 아주 상징성인데 청년들이 도전을 잃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주는 건 매우 중요한데 그 요지마 펀드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이 다음번에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진다는 거죠. 실패를 그 말씀 들으니까 저는 이제 몇 명의 30대 초반에 뭘 했다가 실패한 청년들로 그 실패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시집장가도 사실상 가기에도 어려운 형편이고 교회 생활도 여러 가지 힘든 그러한 사람들이 한 5명 정도 떠오른다. 사실상. 그러니까 사실 그때 한번 꺾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정말 실패해도 괜찮아 펀드 같은 게 있고 또 전문적으로 또 도와줄 수 있는 팀이 인적 자원이 그러면은 이건 뭐 너무너무 멋있는 건데 그냥 하죠 빨리.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제가 고민을 해왔던 걸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거랑 지금 관계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그 기독교가 사실 우리 사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신뢰를 많이 못 받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그렇죠. 사실은 이 선교를 한다 하는데 이 우리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하고 자기들이 내가 해야 돼. 우리가 이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정신인데 우리가 이 교계에서 이 청년들의 이런 도전 정신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특별히 크리스천 청년들의 그런 미션 펀드 같은 것들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뭔가 할 때 그런 어떤 펀드들이 도와주고 또 교회에서 어떤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할 때 그런 지속 가능한 어떤 프로젝트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돈이 선순환되면서 또 어떤 사회의 어떤 선한 역할을 우리 교회나 교회 청년들이 할 때 그거를 지원하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우선 청년들이 나는 많이 그 교회로 올 것 같고 또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한 어떤 소명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청년의 뜻이 중심이 돼서 한번 향후 10년 동안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해요. 좋습니다. 저는 뭐 아주 너무 좋죠. 또 이사장님처럼 은행을 7번 만들어 보신 분이 좀 지도해 주시면. 근데 7번 만들어 가지고 다 성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콘이 되는 거죠. 실패를 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좋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청년회들이 이제 페이스 2로 이렇게 오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목표를 다시 설정을 하고 오늘 이야기했던 것들을 잘 다듬어서 이제 next 10 years 우리가 어떻게 갈 건가를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스스로 도전이 되는 역할이 됐습니다. 저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흐름에서 볼 때 제가 개인적으로 안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고민을 총들하고도 같이 펼칠 수 있겠구나. 이제 아시지만은 우리 두 아들이 조울증 환자로서 25년 동안 제가 50번 이상을 지옥을 다녀왔는데 걔네들이 이제 30대 중반, 후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청들적 이 분위기 속에서는 얘네들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기대가 많습니다.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꿈은 사실은 가장 큰 에너지거든요.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꿈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들 사이에는 상당히 결과에 차이가 있죠. 근데 이 꿈을 이행하는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희망을 이행하는 과정에는 상당히 많은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꿈을 만드는 과정, 희망을 찾는 과정은 상당히 격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갖고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생을 드라이브를 하는 이것이 우리 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꿈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나이가 지금 65세인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저의 자산은 청년성 또는 청년 스피릿입니다. 근데 이 청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청년들과 어울리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 자신이 이 노인 같은 생각을 할 때에 거꾸로 도전받고 그 다음에 전역을 받아서
형성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65세지만 우리 80세의 나이에도 또 90세의 나이에도 마치 모세가 80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굉장히 진취적인 청년같이 살았던 것처럼 또 갈렙이 84세인가요? 그때도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나갔던 것처럼 저는 청년 스피릿을 갖고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이 청년성과 청년 스피릿은 함께 청년들이 어울릴 때에 이 청년성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전염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실패와 또는 낙오 또는 좌절 가운데 있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청년의 뜰에 오세요. 그러면 청년 스피릿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청년 여러분들은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같이 하는 저희들은 흠 없냐? 여러분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각자 흠이 있을 때 그것을 같이 보완해 주는 것이 인간이고 이 세상에 와 있는 의미이자 보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와 어떤 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서로를 협조하고 서로 간에 서로를 이해하면서 같이 한 길을 움직이다 보면은 반드시 지금보다는 더 좋은 사회와 지금보다는 더 좋은 이 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힘을 합치십시다. 반갑습니다.